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성유치권 확인 방법. 이게 이제 진성유치권을 유심되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유치권자하고 합의를 본다든가, 최악의 경우는 법적으로 갈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진성유치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을 낚시를 받았어. 이 사람 그리고 이 유치권도 법에서 법으로 갔는데, 판결로 갔는데 판결에서도 유치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그런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이건 극비 노하우인데, 제 강의를 정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진성 유치권 확인 방법. 대부분 유치권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점유. 유치권의 이 점유가 되게 중요해요. 별표 100개. 그죠? 별표 100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파악을 하면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지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된다, 맞지 않다 조건에,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누구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건 점유의 별표 100개. 점유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냐? 거기에 별표 100개. 점유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해야 된다. 그죠?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해야 된다. 여기에도 별표 100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뭐 중요하죠.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제 깊이 이런 것들 변제기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가 언제부터 했냐, 그죠? 점유 개시 시점, 요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성 유치권 확인 방법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하고 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코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조심하자, 우리가.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죄송합니다. 이게, 자, 여기 있네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으면 나와 있죠? 누구는 하면, 뭐뭐, 땡땡땡이 유치권을 형사하고 있으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당연히 이렇게 불분명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본권 뭐뭇은 건물 외관에 유치권 뭐 프랜카드가 걸려 있고, 뭐 경고문이 또 붙어 있고, 본권 출입구에 관련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바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대요. 그죠? 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대요. 자, 뭐 이것은 기본적인 상황이겠죠. 대부분 다 유치권이 항상 성립되면. 자, 그러면 볼게요. 또 위에 코멘트가 돼 있네요. 기타 사항에서 유치권 땡땡땡이 점유 중 딱 나와 있죠. 자,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막 창틀에 유치권 행사라는 그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치권자 땡땡땡으로부터 지금 점유 중에 있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최근 수년간 개개 호실에 대하여 계속 부동산 인도 집행, 뭐 채권자 누구 경로되어 집행관 명의의 안내문이 1층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1층에 있는 유치권자 사무실. 와, 사무실도 있대, 유치권이. 최소한 점유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유치권 건물이 있으면, 그죠? 유치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죠?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황 추사관이 이 현장에 갔을 때 뭐라고 코멘트 했는지 이것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만 봐서는, 자, 이런 유치권은 대부분 다 인정이 돼요. 남성이 유치권자는 뭐 어쩌고 못하여 건물에 대하여 15년 동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대. 15년 동안. 65억을 못 받아서. 뭐, 65억이면 그 정도 되겠죠. 뭐, 건설회사니까, 뭐, 경비원을 파견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유치권 사무실도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유치권이, 이런 경우는 거의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확실히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경매 기입 등기 당시 현황 자사관의 코멘트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유치를 하고 있대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점유는 간접 점유도 상관없고 직접 점유도 상관없어요. 직접 점유는 내가 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서 아까 이것처럼 사무실을 만들어서 점유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무실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점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간접 점유죠. 그리고 또는 캡스라든가 아니면 뭐 보안회사 있죠. 보안회사에다 의뢰해서 시간 장치를 하고 문을 따면 뭐 캡슐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간접 점유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번 시간까지 유치권에 대해서 총 강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마 강의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뭐 강의를 어렵게 남들처럼 이렇게 막 전문적인 법조문 설명하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강인데 8강에 대한 유치권을 지금 설명했는데요.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안에 판례 안에, 그리고 또 제가 설명드린 말들 중에 웬만한 유치권들은 거의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치권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다른 거 유치권 판례 봐봤자 여러분들 되게 복잡해요. 그죠? 유치권의 개념만 점유, 타인의 채권, 결련성, 변제기, 물론 이제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물건을 저는 낙찰을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제가 그 물건을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물건에서 돈을 벌고 나왔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치권자하고 합의를 봐서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권 정확히 공부해서 뭐 정확히는 뭐 그보다는 좀 저도 유치권에 대해서 진짜 한 1년은 막 고민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답이 안 풀릴 때가 많아요.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 게 유치권이거든요. 법정지상권은 간단해요. 그냥 갑이냐 을이냐 그거거든요. 법정지상권은. 근데 그걸 특수물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유치권은 자칫 잘못하면 법원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법원 안 가보셨죠? 법원 가면 판사님께서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10억을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10억이 다 인정되는 줄 아세요? 인정 다 안 됩니다. 유치권자도 정확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 만약에 가짜 영수증이다. 그럼 그 유치권자는 사문서 위조예요. 잘못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치권 영수증을 다 갖고 있더라도 판사님이 이건 이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야. 이것은 이 물건에 대한 생긴 채권이야.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감액이 돼요. 10억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3억, 4억 그 정도 인정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 입장에서도 그 모든 걸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 매일 점유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설령 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다 유치권으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유치권을 두려워하지 말자, 정말 큰 돈을 버시려면 좀 어려운 물건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맨날 뭐 평범한 거, 경쟁률 막 치열한 거, 그런 거 큰 돈 안 돼요. 돈 안 됩니다. 아파트 보십시오. 아파트 막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막 50명, 30명씩 들어와요. 그런데도 돈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자, 이상으로서 유치권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이라이트 강의, 유치권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